백형기, 소속 백형기,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층, 8층, 14층, 16층.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23나 377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법원 법원에서 2023년 8월 10일 판결 선고를 하였는 바 원고 상고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판결 전본을 2023년 8월 14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원 판결의 표시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 상고 취지 항소 판결을 취소한다. 종전 소장 청구 취지의 다음을 추가하여 소송 비용은 1, 2, 30 모두 피고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 이유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 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만 할 수 있다. 여기 되어 있어요. 제400 민사소송 제424조 절대적인 상고 이유 1항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 4번에 보면은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 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을 때 제가 중요한 것만 지금 봉독해 드립니다. 위 민사소송법 제424조와 제424조 1항과 4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 판사 이형준 씨와 2심 항소재판부 판사 주진환, 이정형, 이영하 씨에 대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즉 위법 법률 조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위반 조항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열리하는 거예요. 또 제11조 헌법 제1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위 법조항을 위반한 증거는 그래서요. 다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발생한 사건으로서 2023년 7월 13일 14시 30분 1차 변론기일에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이 집안일을 의지하여 약속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려니 재판장은 원고의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말문을 막고 재판장은 일방적으로 선고 기일을 발표만 했습니다. 백형기 씨는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 1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뭐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불참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장은 독선주의, 이기주의, 공정성에 반하는 편파적인
편파적입니다. 이런 재판장을 어떻게 헌법 제7조에 국민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키는 법관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도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법률에 대해 위법 조항 가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 판결 선고 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은 2021년 12월 15일 접수하여 2022년 11월 30일 종국 선고 351일이 걸렸으며 항소장은 1심 재판부에서 2022년 12월 12일 접수하였으나 항소 재판부에서는 2023년 12월 30일 항소 접수가 되어 2023년 8월 10일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않고 1심은 351일이 걸렸고 2심은 8개월 11일이 걸렸으니 민사소송법 제199조 위법이 되겠습니다. 나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148조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항 제149조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라고 했어요. 이랑 당사자가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판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는 판결을 지연시키게 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2항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자, 피고 백행기 씨는 답변서에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사기를 쳐놓고 이유 없다. 변론 기일에도 1심, 2심 모두 불참했는데도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150조 민사소송법 150조입니다. 자백 간주 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항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3항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공달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 변론 기일은 2023년 7월 13일 14시 30분 1차 변론 기일로서 피고 백행희 씨는 2023년 7월 13일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변론 기일에 참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했습니다. 그럼 위 민사소송법 150조 제148조
149조에 의해 각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 2심 재판장은 법률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양심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지만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반가이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재판장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속까지 생각까지도 아시니 행한 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서를 반송했고 피고 피상소인 백행기 씨에게 맡은 직무에 술책이 대단하여 원고의 명의로 타의 불의의 모범이 되어 표창장을 드립니다 라고 한 표창장 사본이 재판부에 탄원서로 접수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핵심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에는 자세히 입증 방법 서류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핵심이 되는 것을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재가합 263 소송사건에서 재가합 263 소송사건에서 1, 2차 변론기일이 지나 변론 종결과 동시에 선고기일 지정해 놓은 시점에 즉 제256조에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03일 만에 변호사 백행기 씨는 답변서와 소송 대리인 위임장,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 사건 5건 중 3건은 기망한 것, 그 중 한 건은 310만 8천 원 법원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며 2건은 다른 사건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한 것을 재판부 판사 정창근, 정희철 강사나 이분들이 받아 이것은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을 받아 이것을 헌법제 10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에 의해 파면과 동시에 법복을 벗고 형무소에 가서 있어야 할 뿐입니다. 원고에게 재판부에서 담보 제공 결정, 소송 비용 담보로 942만 원을 일주일 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 일단 서울보증보험회사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후에 이의서를 제출함과 거짓임이 탄로나자 2차로 피고 백행기 백행기 씨는 942만 원을 짜맞추기 위해 소송 목적의 값을 120만 원이 산정되니 소송 소가가 5,100만 원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시켜서 원고를 속여서 소송 비용 계산서를 작성했는데 1, 2, 3심을 합산하여 945만 6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에게 접수 2차 사기 재판이 1, 2, 3심에서 진행되어 백행씨 손을 들어주므로 원고는 942만 원을 폐지당했으니 사기 재판 이해로 원고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 사건 요점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기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1심 판사 이영종 씨는 판결서 2항의 쟁점과 판단 페이지에 종전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 사건과 종전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 사건 법리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장 갑질 2호 중에 명백한 입증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우롱하는 처사에 먼저 판사의 자질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심 재판 담당 판사 주진남, 이정형, 김연아 씨 판결서에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러므로 1, 2심 담당 판사들이 법리 공부를 어떻게 해서 사기꾼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지 그분들의 법리 이해와 사고방식이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원고를 무시한 자로 인정하고 우롱, 바보 취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상고인은
이때 당시입니다. 이제 지금은 76세입니다만 이때 당시 만 75세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신목회명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지만은 미자력 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지혜를 받아 유튜브 방송 개설과 제작까지 직접 하게 하시어 매일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경제학을 공부했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수천 수백 가지가 되는 법조문, 판례, 시행령 등등을 14년째 공부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 산정 방식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사나 한국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 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공장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에 입각해서 인성교육과 정직, 겸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고에게 젊은 법관 일부가 가혹한 심판 스트레스로 협심증과 신경성, 위장병 등등이 발생하도록 원인 제공을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기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죽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당한평 없는 무소유자이지만 수천 수억을 가진 재력자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로고스는 헬라말로 우리말로는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법무부인 유한 로고스 소속 변호사 백경희 씨가 이런 나쁜 술책으로 돈벌이에 급급하니 마음이 아프고 불쌍합니다. 또한 사건이 2014년 재가합 263 재판부 판사 정창근 정의철 강산하 씨 역시 불쌍한 마음뿐입니다. 13년간 법정 투쟁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불의와의 전쟁,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면 즉시 전액을 하나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두 교회 설립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고 목회 철학은 선지자, 목사는 특히 본이되므로 무소유자가 성경적입니다. 우리 몸도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소유권은 하나도 없으나 각각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관리자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자기 노력으로 재력가가 된 건 줄 압니다. 자, 결론을 결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이라고도 하고 결이라고도 합니다. 결론, 위 사건 요점 박스 내용이 이 사건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서류는 이미 소장 입증방법 서류에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제 103조에 의한 직책을 받았으나 법리 오해와 사사로운 사심에 의해 실추되는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드리면서 세상 것 다 헛되고 불타 없어질 것뿐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서로 항소 판결서 사본 한 통, 1심 판결서 사본 한 통, 소장 입증 서류에도 첨부되어 있으나 핵심 증빙 서류 다시 첨부해 드립니다 하면서 변호사 백경희 씨에게 표창장 사본, 1차 사기 서류 공탁금 310만 8천원 사본 등등, 또 2차 사기 서류 소송 소가 5,100만 원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시켜 작성한 소송 비용 계산서 사본 등등, 대법원 인터넷 나이 사건 재판 진행 기록 참고용, 원고 상소인 자격증 사본, 이래서 2023년 8월 16일 원고 상고인 김종선 서울고등법원 기중에서 이렇게 상소장을 올렸더니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이 2023 다 269276으로 되어 있어요. 269276 판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대법원 일부에서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것을 판단을 했어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을 모두가 부담한다.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년 11월 9일 재판장 대법관 서경황,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 오경미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보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이후에 있는 대로 심리 불속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고심 절차에 따른 이 보시지요. 이것을 제가 다 뽑아서 있는데 이것은 시행은 2009년 11월 2일부터 법률 제9816호 그러니까 2009년 11월 2일부터 일부 개정이 됐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기획 제2 담당관 법무부 법무실 심의관실에서 했는데 목적은 이 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능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반이 되는 게 뭐냐면 제4조예요. 4조에 보면 심리의 불속행위 대부분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포함이 됐냐? 6번에 보면은 6번에 보면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까지의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 불속행위 할 수가 없는 재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고를 기망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재판결 불복 신청서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다가 올려서 판결서 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판결서 내용은 참고하시고 첫째 이유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의 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 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복 방법, 독립된 불복 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심의 이유. 이로 인하여 대법관 재판은 재심의를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1장 그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조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제
451조 조항을 검토해 보면요, 재심 사유 이러한 다음 각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항 사망 3번에 사망이 아니라 3번입니다.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혜에 흠이 있을 때, 다만 그러니까 흠이 생겼단 말이에요. 있으면 또 4번에 보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때, 대법원 법관들이 이런 걸 범했어요. 범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조항 재판에 관하여 정창근 정의철 강선아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 제출 의무를 1항에 보면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이 부분에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 후보받은 지 103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 대리인 백hin기 변호사에게 소송담보 제공 신청서 5건 일부 사기 행위를 접수한 것을 받아 이것은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6번을 보겠습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에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심 피고 변호사는 940원에 대한 잘못이 재심 원고의 이의서로 발각되자, 발각이 되자, 이건 완전히 엉터리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송 소가 5천만 원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중앙지구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에게 제출해서 계속해서 법관들을 불의를 알면서도 백hin기 씨의 사주로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사기재판 1차, 2차를 하여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속행 뜻하지 못할 때는요, 이런 방법으로 특례법을 인용 참 비양심적인 법관님들 속내가 까맣게 보이는 행위로서 현재도 이 판결문은 재심 원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판결문을 반송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은 핵심을 묻기 위해서 갑절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할 것이며, 이 세상법으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불행이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가 자손들까지 임할는지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제 103조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이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70대 노인이 몇 년 전에 대법관 계단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극단적인 사건을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그분은 저와 좀 압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검사는 옥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는 것도 나왔고요. 구조에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라고 했어요. 이 모든 법률 조항에 종합해 보면 8번, 9번도 해당이 됩니다. 자, 심리 불속행에 대한 불복 신청에 의해 받아진 재심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판결을 잘못했으면은, 심리 불속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고등법원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잘못됐을 때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상고 이유로 있다고 인정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36조에 의해서 파기, 환송, 이송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보내지를 않고 제4라는 그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제
항소로 파기 환송하게 되면은 결국은 피고들이 패소하게 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제4 1676으로 이 번호를 사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판결을 했는데요. 예, 보면은 판결서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여기에 자, 그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한 분이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이고 대법관 김상환이고 주심 대법관이 권영준이에요. 자, 이유 재심 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각 호에 정한 재심 사유를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 대상 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가 같이 판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어떻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원칙은 환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재심은요 법률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청구인이 그 취소와 변경을 청구하여 다시 하는 재판이요.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상급 법원에서는 행하는 상소와 구별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상소 이유서와 구별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을 해요. 이걸 상소 이유서에서 상소 이유서의 심리를 불속행 기각을 했잖아요.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소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패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방감사기시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니 그래서 제가 바로 즉시 이 판결문을 반송을 해버렸어요. 대법원에다 반송을 해버리고 대법원에서 오는 그런 무슨 우편물이 문딱지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관여 안 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흙을 베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맞아야 어느 정도 맞아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임의체 맞춰가지고 하는 걸 그 무슨 이게 대법관이고 판사요 안하장 그리고 바로 즉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해놨어요.